전북 지역에서 5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전북 88번 확진자는 전북 76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전북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회와 모임, 행사도 이전과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정읍 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동학혁명 유적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예산을 2차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북상에 따라 전북 지역은 6일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지역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6일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선은 7일 새벽 서귀포 동쪽 해상에 접어들며 낮에 남해안 부근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6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매우 높게 일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 진로가 궁금합니다. 언제가 가장 고비일까요? 네, 이 태풍 하이선은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는 시점이 7일 월요일 오전 9시경으로 예상하는데 그때부터 내륙 입장에서 보면 7일 낮 12시를 전후해서 이 태풍이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역대급 초강력 태풍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하이선의 특징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반도를 지나갔던 역대급 태풍 루사 그리고 매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그 진로는 같지 않지만 2003년도 태풍 매미, 2002년도 태풍 루사와 비교할 때 이 태풍이 가장 발달하는 6일경에 중심 부분 기압이 92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와 비교해서 우열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매우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강력한 태풍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할까요? 네, 태풍이 접근할 때 뭐 비태풍이냐 바람 태풍이냐를 따지는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태풍 하이선의 그 구름 사진 영상을 볼 때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5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비와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 태풍입니다. 네, 이 10호 태풍 하이선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 네 번째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인데 이번 가을에 태풍이 또 얼마나 더 우리나라를 강타할까요? 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 5호 장미, 8호 바비, 9호 마이삭 이 10호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관통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네 번째 태풍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월에 1개, 8월에 3개, 9월에 3개, 합이 7개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로 기록이 됐는데 올해는 이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4개로 기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적어도 9월 말 또는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10호가 지나고 난 뒤에도 한두 개의 태풍은 더 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큰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5일 만에 8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전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가 검체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7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이 파악된 이후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보건당국은 A씨가 자가격리 상태였던 만큼 지역사회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휴대폰 위치 추적 등 확인 작업을 실시 중입니다. 전북도는 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2단계 조치를 20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회와 모임, 행사가 이전과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휴관, 휴원, 공공민간 재택근무 등도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전북도가 농업과 농촌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농민공익수당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 10만 6천여 농가를 선정했으며 14개 시군과 함께 농가당 60만 원씩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공익수당 규모는 637억 원이며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됩니다. 전북도는 농정협의체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친 농민공익수당이 올해 첫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간 김제 지평선 축제.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차라리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를 100일 앞둔 지난 6월 행사 개막 만찬 때 오를 건배주를 들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지평선 축제를 100일 앞두고 오늘 의미 있는 행사인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평선 축제도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신천지발 유행 이후 최근 하루 만에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면 접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다시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축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2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평선 축제를 취소한다면 30억 원 가량의 행사비 중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0억 가량이 배치 중인 김제시 재정 안정화 기금의 일부를 합친다면 김제 시민 8만 3천 명에게 1인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지난달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지평선 축제를 준비해온 김제시는 최근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행사 예산 24억여 원 가운데 6억 원만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제 취소라는 일시적인 대응보다 온라인 공유 공간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연에 순응을 해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우리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야지 셧다운 시키고 무조건 제한하고 해서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다음 달 7일부터 5일 동안 열리는 22회 김제 지평선 축제는 온라인 방식으로 18개 프로그램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시민 안전이나 축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은 여전한 상황. 전통 농경 문화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5대 축제인 지평선 축제의 첫 온라인 시도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최근 정읍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 과정에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에 이룬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현장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총 사업비 370억 원이 투입돼 전국 최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학 관련 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학농민혁명 역사와 유적지를 조명하고 상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추가로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 날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된 만큼 전국에서 일어난 큰 전투가 벌어진 상황이라도 조형물이나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해가지고 야외에 전시해 놓으면 그 모든 곳을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 오면은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가기념공원이 우리 정읍에 조성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동학 관련의 어떤 그 시설들과 또 그 역사적 의미를 띠고 있는 장소와 이 어떤 연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향후에는 더 구심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 내 의견에 대해 문체부와 기념재단은 전국 각 지역별 동학농민혁명 과정과 특징을 조사해 기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는 경상북도 반일 민족 운동으로서의 역사적 맥락, 그다음에 충청도 특히 공주 같은 경우 생명 존중, 평화 이런 틀들을 가지고 유적지를 정비하고 연계해 나가는, 그래서 전국을 연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양사업과 문화관광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전국의 동학 역사와 유적들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공기가 비교적 선선해졌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아침 기온 19도, 한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높지 않아 체감 온도는 비슷하거나 좀 더 낮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일요일 오전 동부 내륙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을 웃돌겠습니다. 임실 27도, 남원 28도, 그 밖의 지역 29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이슬이 내리고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예상한 만큼 환절기 대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반도 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시시각각 태풍 상황을 특보를 통해 전달해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